오늘 지금 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숏을 외칠 게 아니라 저는 롱을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근거 있는 그런 롱을 외치죠. 자, 오늘도 분명히 근거 있는 롱만 외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근거와 함께 어디까지 올라갈지 비트코인이 뭐 그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건데 돈이 몰리는 그 시장 분위기가 곧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거래 입금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거래 입금 금액이 아니라 거래소로 입금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다는 건 시장에서 받쳐진다면 올라간다면 이제 변동성이 폭발할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온다라고 해서 쫄 필요가 없이 모아간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정을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밀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장기적인 그 추세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 이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제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일지 오늘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에 변동성이 다시 심해질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뭐 주말 동안에는 버틸 가격에서만 버티긴 했지만 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도 있고 빅 이벤트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이벤트가 펼쳐지면서 뭐 그에 대한 기대감 또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롱을 좀 잡아야 된다. 이게 뭐 내려온다라고 해서 롱을 잡는 게 아니라 회복하면 그때 잡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타점들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노하우들을 풀어드리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노하우들 하나하나씩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값은 좋아요 하나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은요, 제가 1월 8일 날 이더리움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은 단순한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나올 자리에서 나온 조정은 겁내면 안 되는 조정이다. 물론 이거 비트코인이긴 했지만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관점 첫 번째, 자, 3,165달러와 3,130달러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관점 2번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1월 8일 날 작도했던 그대로예요. 제가 8일 날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 3,130달러 그리고 상승 패러렐 중심에 대한 이탈과 저항이 나오면서 결국에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서 좀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딱 저항을 맞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한 차례 반등을 크게 좀 먹을 수가 있었겠죠. 물론 1차 TP를 아직 못 오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단기적인 관점들만 잘 알아두셔도 뭐 이런 구간에서 수익들 다 발라먹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 발라먹을 수 있는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저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저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 다 가능합니다. 대신 욕심만 안 부리시면 돼요. 우리가 매수할 때는 매수하고 매도할 때, 뭐 정리할 때는 정리만 한다면 우리가 이런 수익도 꾸준하게 챙겨가면서 1월 달에 정말 좋은 수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단기적인 관점, 뭐 타점이 유효하긴 했죠. 물론 이 타점이 다시 안 올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가격대 3,130달러 다시 넘고 나서 지지받을 때 이때 들어가도 뭐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타점이면 스터디룸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요. 아무튼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 말씀드리며 스터디방 딱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그 시선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자, 일단 이 밑에 보이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어그레이티드 롱숏 비율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기준으로 롱의 물량이 많은지 숏의 물량이 많은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뒤에 보이는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파란색 선이 크립토 오픈 인터레스트. 자, 이것은 현재 열려있는 파생 포지션의 총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누가 베팅하고 있는지 이 움직임이 진짜 추세인지 아니면 청산을 위한 움직임인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때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은 10월 달에 고점 영역을 높였는데 이더리움은 그렇지 못했죠. 자, 그러면서 급등을 보여주고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급락 이후의 반등, 급락 이후에 횡보를 보여주다가 또다시 급락.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등 이후에 박스권 장세에서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변동성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에 있는 파란색 실선 오픈 인터레스트와 함께 좀 봐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인터레스트는 현재 열려있는 파생 포지션의 총량이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차례 오픈 인터레스트 이게 급락을 보여줬다가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미결제 약정이 결국 줄어들지 않은 채로 지금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죠.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청산으로 정리된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포지션이 쌓이고 있다. 레버리지가 이미 상당 부분 이때부터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트레이딩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지표도 한번 살펴보고 또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그레이티드 롱숏 비율이라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롱에 더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숏에 더 많이 베팅하고 있는지 현재 수치는 2.35 정도 되죠. 이 의미는 단순합니다.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태다. 시장의 기본 전제는 이더리움이 결국 오를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롱 포지션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 질문이 하나씩 좀 나오죠. 그 기대가 시장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청산의 재료가 될까? 자, 이제 과거 이더리움 사이클에서 OI와 롱숏 비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딱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 실선과 롱숏 비율이. 자, 과거 이더리움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이때 가격이 바닥이 좀 만들어질 때 그 전부터 오픈 인터레스트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정확하게 올라타는 시점들은 이 롱숏 비율이 1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자, 딱 여기죠. 자, 이때도 오픈 인터레스트가 한 차례 좀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롱숏 비율 이 LSR 지표가 1 근처로 간 다음에 이더리움이 상승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포지션이 거의 없을 때 시작된다는 거. 롱숏 비율이 1 정도가 되게 되면 롱과 숏의 비율이 거의 동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더리움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거거든요. 가격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OI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면서 롱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정도의 반등은 숏 청산이 아니라 롱 물량들, 밑에 쌓여있던 물량들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때 롱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최근에 좀 늘어났는데 미결제 약정 또한 늘어나게 됐죠. 그럼 한 번 더 밀고 나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 올리면서 밀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롱 물량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또다시 또 올라가면서 내려가고 이걸 반복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진짜로 약세장의 흐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이때처럼 OI가 급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롱숏 비율도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게 되죠. 자, 고통스럽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게 되는데 지금은 OI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롱 비율이 또 낮아야 되는데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단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고 롱이 더 갈 거다. 상승장이 또 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나리오겠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높은 확률은 박스권 구간과 청산이 반복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가격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OI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롱 비율도 쉽게 안 내려온다? 그러면 위로 가면서 롱 물량들 정리하고 아래로 가면은 또 아래로 가게 되면 숏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쌓여있는 그 물량들을 정리를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단기적인 변동성만 보여주는 그런 좀 지치게 만드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롱이나 숏이나 모두 지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시나리오 두 번째는 진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상승부 조건 시나리오거든요. 자, 이건 좀 조건이 필요해요.
OI가 먼저 의미 있게 좀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LSR 지표, 이 롱숏 비율이 1 근처까지 하락하는 모습, 그 이후에 가격이 다시 한번 고점 돌파,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의 고점 라인대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숏 청산이 아니라 현물 기반의 상승, 그리고 건강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호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OI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상당히 가능성이 좀 현저한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롱쏠림 해소를 위한 그 하방 압력도 나올 수가 있겠죠. 가격이 다시 한번 밀리면서 그러면서 롱 포지션에 대한 대규모 청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미결제 약정 OI가 급감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공포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기적으로는 다음 상승을 가기 위한 그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하락이 오히려 정직한 바닥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이더리움은 가격보다 포지션이 과한 상태죠. 물론 이때보다 롱 물량들이 좀 줄어든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롱 물량들이 다시 쌓여 있어요. 게다가 이 오픈 인터레스트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롱쏠림이 명확한 상황에서 그냥 올릴까요? 그냥 올리기보다는 내려갔다가 올리고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롱 물량들을 좀 지치게 만들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항상 포지션이 정리된 뒤에 그때 방향성이 좀 잡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오픈 인터레스트와 이 LSR 비율을 보면서 이더리움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갈지 결국에 이더리움은 1 근처 이게 LSR 지표가 1 근처로 내려오면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장세에서 만약에 정말 1을 찍는다면 정말 그때부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상승을 가리키는 그런 시나리오긴 해요. 물론 이게 더 빠진다면 2,800달러 그 밑에까지도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장기적인 추세가 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저는 좀 롱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매매를 할 거라도 올라간다면 이때 롱을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면 내려올 때 롱을 잡는지 아니면 내려간다면 올라올 때 회복할 때 롱을 잡아도 늦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스터디룸에서 롱 타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그때도 또 타점을 잡아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조지표도 구독자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가 상당히 좀 유용한 게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는데 깃발 신호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깃발 신호가 한 번 더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이 신호가 딱 나오게 되면 그때 위로 하향한다는 거니까 위에는 익절선이 아래는 손절선이 나오게 되죠. 게다가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는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자신합니다. 게다가 이게 바이가 아니라 셀이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선, 익절선이 아니라 손절선이 나오겠죠. 아래에는 또 익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요즘에는 롱장세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래서 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롱 위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타점 또한 제가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 타점들이 무조건 100% 적중한다. 그렇게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수익이 나는지 정말 타점이 괜찮은지 보고 그때부터 따라 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 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 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기 조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 패러렐 이 추세선에서 한 번 맞았고 한 번 더 맞으면서 조정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살짝 뚫어주긴 했지만 내려왔죠. 내려왔다면 이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지가 되다가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비트코인이 한 2, 3일 정도 이 가격대 위에서 좀 유지가 되다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늦지가 않았어요. 늦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이 뭐 장기적인 타점이나 단기적인 타점, 뭐 흐름을 보면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질 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떨어질 때 잡아도 늦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현물을 못 잡았든 뭐 롱타점을 못 잡았든 타점은 결국 올 겁니다. 그 타점은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